네, 금요일 날 또 하나의 코너죠.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저희가 수급을 좀 보면서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 또는 관련된 종목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수급을 좀 볼까요? 어땠습니까?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 어디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나오나요? 이번 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부분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재생 업종의 수급이 가장 집중이 되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원전 등이 해당될 텐데요. 태양광은 제가 방송에서 5월 19일부터 수급이 집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달간 계속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현재는 신재생 업종 중에서 가장 주도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어제 실적이 모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풍력인데요. 풍력이 어제 처음으로 전 섹터, 풍력 섹터 전체가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네네. 두 달 전 태양광과 비슷한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풍력 쪽에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폴란드 등 수주 기대감에 따라서 방산 업종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창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기판, 네.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얘기하신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받쳐졌던 종목들 쪽으로 예. 수급이 좀 들어왔고 특징적인 거는 태양광하고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 주 상승의 트리거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셀 업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소재 업종 중심으로 봐왔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작년 상반기부터 보면 셀 업종과 이 소재 업종의 주가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약세장이 시작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최근에 시장의 반등과 달러 약세 전환으로 외국인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적적인 요인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메탈 가격, 원재료 가격의 상승 시기였기 때문에 소재 업종이 셀 업종보다는 유리했던 상황이었지만 네네.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현재 메탈 가격의 하락 부분은 오히려 셀 업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뭐 동박이라든지 뭐 이런 소재 업종들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한 2, 3주 차이잖아요. 네. 이 사이에 이제 셀로 조금 이 상승의 트리거가 전환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네. 소재 업종은 그 안에서 좀 선별을 해야 되는 좀 더 사고의 전환,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쪽이 좀 구체적으로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동안 셀 업종을 좀 수급이 약했고 좀 기피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는 좀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2차 전지는 셀도 좀 집중적으로 비중을 높게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셀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네. 가장 핵심은 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입니다. 저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점을 보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전기차 침투율의 5% 돌파하는 시점. 이 부분은 유럽이 2020년 9월, 중국이 21년 1월, 미국은 22년 1월에 돌파를 했습니다. 순수 전기차 침투율 5%를 돌파하게 되면은 전기차 전반적으로 시장 양의 폭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미국은 이 시기가 조금 하반기로 지연됐다라는 뿐이지 원래 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 신차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하반기부터 될 텐데 네.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될 회사는 GM입니다. 이 GM은 아시겠지만은 얼티엄 셀즈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법인을 통해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될 텐데요. 이 미국 주요 전기차 출시 일정을 보시면 올해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이라고 픽업 차량을 처음으로 전기차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네. 이어서 GM이 허머 픽업 차량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특히 주목해 보시면은 GM의 차종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다라는 점이 내년에 눈에 뭐 띌 GM은 것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네요. 또 특이한 부분은 픽업 트럭이 올해 허머, 내년에도 실버라도, 시에라 다양하게 차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UV, 세단 등 차종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픽업 트럭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배터리 용량에 있습니다. 네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기차라고 하면은 세단하고 SUV를 생각해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은 특징이 이 수요가 픽업 트럭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SUV하고 세단의 배터리 용량은 일반적으로 70에서 80kW 정도라고 하면 픽업 트럭은 150에서 200kW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 한 131kW라고 하면 네네. 네, 이 허머, GM의 허머는 240kW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허머가 SUV 차종으로도 나올 텐데요. 이 SUV지만은 220kW 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큽니다. 이 부분은 즉 픽업 트럭을 한 대를 팔 때 다른 전기차 차종 세 대를 파는 것과 맞먹는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합작 법인이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게는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일례로 말씀드리면 내년 1분기에 출시하게 될 네네. 이 허머 SUV 차종이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요. 15만 대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15만 대를 배터리 용량으로 환산을 해보면 30기가와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얼티엄 셀츠가 2025년에 145기가와트를 가동을 하게 될 텐데 이 한 개 차종만으로도 30기가와트를 달성을 하니까 충분히 캐파 수준이 쉽게 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얼티엄 셀즈가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한 회사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걸 테슬라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도 픽업 트럭 내놓지 않습니까? 테슬라 경우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4680 배터리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이버 트럭에 처음 적용을 하려고 좀 네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내년 상반기에 빠르면 출시 예정이고요. 즉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 이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픽업 트럭들은 포드도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다 달고 GM이 출시한다라고 보시면 테슬라하고 되겠습니다. 경쟁하든 말든 배터리를 넣는 회사들은 어차피 이쪽도 들어가고 저쪽도 들어간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마지막이 기후변화 대책 법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법안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조금 규모는 줄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네. 이제 반대를 했었던 조 맨치너 의원이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최근에 신재생 업종의 주가 상승이 큰 것도 이 때문인데요. 전기차 업종도 이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보조금 때문인데요. 네네. 네, 이 보조금이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게 7,500불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차종이 테슬라, GM, 도요타, 네네. 포드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이 브랜드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회사들이라는 점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회사는 좋은 건 알아. 최근에 이제 주가도 예. 좀 오르긴 하는데 중국의 CATL하고의 경쟁 네. 관계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CATL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 기술력도 빨리 따라왔다라고 하니까 과거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이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이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출하량과 점유율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이 둘의 격차는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올해 상반기는 더욱 더 벌어져서 점유율은 35대 14 정도 수준까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중국 중심으로 전기차가 성장해 왔기 때문이고요. 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성장이 가팔라지게 된다고 하면 점유율은 다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캐파 부분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CATL이 2026년 기준으로 700기가와트, 이 중에서 중국이 600기가와트를 담당을 하게 되기 네. 때문에 사실상 중국 내수 전용이고요. LG 엔솔은 2026년이 되면 644기가와트인데 이 중에서 335기가와트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전기차가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은 좀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중국 전기차 침투율이 네네. 25% 정도가 되거든요. 미국은 반에서 7% 정도입니다. 어차피 중국이나 미국이나 50% 정도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 시장,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은 대략 한 500만 대 정도라고 하면 미국은 한 650만 대 정도가 되는 거죠. 오히려 미국의 성장 잠재력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를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 성장에는 중국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죠, 이제 앞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하고 손을 든든하게 잡기로 했으니까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좀 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 브랜드별로 네네. 작년에 자동차 판매량 순서대로 조사를 해봤고요. 여기에 이 브랜드별로 2030년에 전기차 목표 생산량이 있고 목표 비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영을 색칠한 부분이 노란색. 네.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맞서고 있는 업체들인데 뭐 공동적으로 LG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네, 최근에 고객사로 확보된 곳이 스텔란티스, 도요타, 혼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요타하고 최근 또 현대, 기아까지는 공장 건설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장의 건설이 필요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하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또한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사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중국을 이어서 혹은 중국을 넘어서 큰 전기차 시장이 된다고 하면 네네. 글로벌 전체 이 자동차 OEM사들은 미국에 진출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이 배터리를 생산을 해야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어디냐라고 보면 CATL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을 1순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네. 있습니다. 셀 업체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거의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대충 짐작은 하실 것 같고요. 한 주간 수급을 통해서 저희가 흐름을 좀 분석해보고 상승의 트리거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